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자기파의 발생 원리를 따져보면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 그래서 교류전원을 연결하고요, 스위치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전기를 연결하면 스위치를 닫아버렸어요. 그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연결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때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되겠죠. 그런데 그 아래서 전기장이 작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장이 점점 세지고 그거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고 자기장이 변화하니까 전기장, 그래서 전자기파가 이제 퍼져나가죠. 그래서 전기장이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 자기장은 수직한 방향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해서 똑같이 반대쪽에 안테나를 세우고 안테나에 있는 전자가 전기장에 의해서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되버리면 최초의 진동수가 그리고 전자기파의 진동수와 안테나에 있던 전자가 같이 같은 진동수로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그 안에 있는 진동수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처음에 나온 거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교류회로와 방송통신이죠.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건전지와 같은 직류전원이 연결된 직류회로에서의 저항을 이용하여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직류전원이 연결되는 회로에서는 우리 알고 있던 1학기 때였나? V = IRA라고 해서 요 전류를 조절하고 싶으면 이 저항을 조절해 주면 되죠. 그래서 저항을 크게 하면 전류는 작아지고요. 저항을 작게 해주면 전류를 크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류를 조절하는 방법은 흔히 저항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경우는 언제? 직류 회로에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요거는 교류 회로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교류 회로에서는 어떤 거? 축전기와 앤드 코일을 가지고 요 저항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거 RL 회로에서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있는 회로, 그래서 여기에서 교류 전원을 연결해 줄 때, 그리고 또 저항이 있고요. 축전기가 있어, 그래서 교류 전원을 연결해 줬을 때, 그래서 이런 걸 R, L 리액턴스, 그리고 RC 캐패시터, 그래서 RL 회로, RC 회로입니다. 직렬 연결을 해줬다고 얘기하면 그냥 전류가 저항해서 감소가 됐을 테고, 또 하나 L이니까 직류전원을 연결하면 이거 그냥 전선 연결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흘러가겠죠. 근데 교류전원을 연결해 버리면 저항 전류가 약해질 테고요. C 저항이 요 C라 같은 캐패시터니까 축전이니까 전류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류회로를 연결하면 직류를 연결하면 여기에선 전류 흐릅니다. 여기의 경우는 전류 안 흐릅니다. 그렇죠? 캐패시터가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가다가 더 이상 이동을 못 하죠. 근데 교류전원의 경우는 교류전원이라고 하면 여기 똑같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전류 흐릅니다. 교류전원이니까 이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충전된 전하가 플러스가 양공이 이쪽으로 갔다 충전됐다가 이쪽으로 갔다 충전했다가 이쪽으로 갔다 전자가 충전됐다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직류전원을 연결할 때랑 교류전원을 연결했을 때 리액턴스 코일과 그리고 캐패시터 축전기가 하는 역할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둘 다 흘러가긴 하는데 얘는 안 흘러가고, 그럼 이게 디테일하게 어떤 효과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코일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몇 바퀴냐? 하나, 둘, 셋, 넷, 다 6바퀴죠. 그래서 캐패시터가 이렇게 막대에 이렇게 감겨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뒤로 가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오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넘어오고, 뒤로 갔다 앞으로 넘어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개라고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요게 코일이에요. 코일의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탁 한꺼번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요 전류의 흐름, 전하의 흐름이니까 전하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6바퀴 흘러가고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 순간 봅시다. 코일이 한 바퀴 흘러갔을 때는, 한 바퀴 흘러갈 때는 보면 한 바퀴 흘러가는 순간 여기서는 전류가 요 한 바퀴에 흘러갔으니까 여기서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요 방향으로 요렇게 전류가 흘러가니까 요 안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봅시다. 없던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자기장의 세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겠지. 한 바퀴 이렇게 지나가니까, 한 바퀴 지나가는 순간을 보면 자기장이 점점 세질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일 4개 입장에서 따져보면 나머지 4개란다. 5개. 5개 코일 입장에선 여전히 아직까지는 전류가 흘러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흘러오지 않았는데 자기장이 들어오죠. 그럼 이 5개 코일 입장에서 따지면 없던 자기장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니? 들어오는 자기장을 밀어내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해? 유도기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원래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요 나머지 바퀴에선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and 전류가 한 바퀴가 지나고 두 바퀴가 돼버리면 자기장은 한 바퀴에서 두 바퀴 됐으니까 자기장은 세졌지. 그거에 따라 요 나머지 4개 코일에서는 여전히 흐르지 않는데,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데 없던 자기장이 한 바퀴에서 두 바퀴, 2배만큼 세졌어요. 그러면 요 4개 코일 입장에선 자기장이 좀 더 세지니까 더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요 코일 입장에선 전류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5바퀴, 6바퀴째 돌아가는 순간까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흘러가? 유도 기전력이 흘러갑니다. 기전력이 흘러갑니다. 전류가 증가할 때고요. 실제로 실제로 교류 전환이니까 전류가 점점 증가할 테고요. 들어오지 말라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흘러가기, 다시 말하면 6바퀴까지 다 돌아갈 때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전류가 잘 흘러지 않나요? 흐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0일 땐 R분의 V값, 이거 뭐니? R분의 V, V 이꼴 IR이니까 어떻게 돼? 이게 I라고 쓸 수 있는데 I는 실제로 따지면 I는 아니에요. 요거는 최초 공급된 전압과 저항의 값이니까, 그래서 교류기 전의 기전력이랑 저항의 크기니까 실제로 따지면 요거랑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은 진동수가 처음엔 없을 땐 어떻게 돼? 연락합니다. 그런데 진동수가 커져버리면 점점점 작아지죠. 이게 왜 작아지냐라고 얘기하면 진동수가 커져. 그러면 전류 세기. 이게 전류가 처음에 한 바퀴 흘러, 두 바퀴 흘러, 세 바퀴 흘러, 네 바퀴 흘러, 이렇게 되면 점점 진동수가 커져버리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 저항이 커지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작아지죠. 이게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작아지죠. 이게 작아집니다. 이게 저항이 커지니까 작아지는 거죠. 진동수가 많아지면 이쪽으로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전류가
유도기 전력이 커질 때는 언제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째까지는 유도기 전력이 커. 그런데 다 흘러버리면 유도기 전력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흘러갔다 가는 순간, 다 흘러가기 전까지, 그리고 다음 순간 다 흘러갈 때까지만 저항이 생깁니다. 유도기 전력이 생기는 거죠.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동수가 커져버리면 저항은 점점 더 커지죠. 저항이 커지니까 그거에 따라 전류는 작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동수랑 이런 곡선을 갑니다. 그거에 따라서 자체 인덕턴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 코일이 저항 역할을 해주죠. 교류 전원에서. 그래서 자체 인덕턴스의 값이 R분의 V 값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코일이 교류 전원에서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코일이 아니고 축전기를 교류 전원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류 전원에 연결하면 이제 봅시다. 전류가 처음 순간 이쪽으로 흘러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이 양공이 쌓이겠죠. 근데 언제까지 쌓이겠니? 여기에 전하가 충분히 충전되면 이 전하랑 전하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을 밀어내겠죠. 물론 반대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대전되겠죠. 그래서 요 적전기 위쪽 판이랑 아래쪽 판에 전하가 충전될 때까지는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런데 다 충전되고 나면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동수가 커져.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흘러갔다 저쪽으로 흘러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커져.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진동수가 1이었다고 합시다. 진동수가 0이라고 얘기하면 한 번 하고 나서 전류가 흘러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류값은 0이야. 그런데 요거 전류가 흘러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흘러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계속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돼? R분의 V. 전류는 점점 증가하다가 특정한 값이 돼버리면 특정한 진동수 이상이 돼버리면 계속 잘 흘러가겠죠. 마치 축전기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특정한 값에 수렴하면서 이제 그때 전류의 값에 수렴하면서 이제 계속 증가할 겁니다. 또 요걸 전기 용량이랑 비교하면 R분의 V 그래서 특정 값에 수렴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코일은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류값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축전기의 경우는 진동수가 커져버리면 커질수록 요 축전기가 해당되는 저항값 점점 더 작아집니다. 진동수가 커지면 점점 더 작아져요.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전류가 더 잘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코일과 축전기를 적당히 연결합니다. 그래서 적당히라고 얘기하는 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교류 전원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저항 연결하고 코일 연결하고 축전기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이제 소위 RLC 회로라고 하죠. 그래서 RLC 회로를 연결하면 그때 저항값, 이제 이건 저항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냥 전류값이라고 하죠. 전체 회로 전류 에너지를요. 그래서 따져보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요게 RC 회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RL 회로. 그러다 보니 요걸 취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I는 진동수라고 얘기하면 특정한 진동수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F0,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명 진동수라고 합니다. 이 공명 진동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L 값과 C 값을 적당히 조절하면 회로에 흘러가는 전류를 최대치로 만들어지는 그때의 진동수, 이걸 이제 공명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명 진동수는 L 값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C 값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회로 안에서의 진동수, 공명 진동수를 조절하면 전류 값이 최대가 돼요. 전류 값이 최대가 되니까 여기에서 전류가 최대가 되니까 전하가 많이 움직여 전자가 많이 가속, 요 안에서 전기장이 급격하게 많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축전기 안에서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 그래서 RLC를 회로를 만들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전자기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코일과 축전기 값을 적당히 조절하면 전자기파에 뭘 변경시킬 수 있냐면 공명진동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진동수가 바뀌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보낼 수 있죠. 뭐 89.1MHz라고 얘기하는 뭐 라디오파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 L 값과 C 값을 적당히 조절하면 89.1MHz에 적당한 전자기파가 발생돼서 날아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역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전자기파가 들어옵니다. 라디오파도 있고요. 텔레비 주파수도 있고요. 와이파이 주파수도 있을 테고요. 블루투스 주파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안테나에 수신됩니다. 그럼 이 안테나에 있는 수신된 전자의 경우는요, 여러 가지 전파를 다 수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수에 맞춰서 다 진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라디오에 해당되는 이 주파수만 내가 좀 더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적당히 이렇게 돼서 코일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가변 축전기도 연결하고 이렇게 접지를 만들고 증폭 회로를 만들고 여기다 이제 스피커를 만들어서 요거 L 값과 C 값을 적당히 조절해주면 요 회로 안에서 만들어지는 진동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L 값과 C 값을 조정해서 진동수를 맞춰주면 내가 89.1MHz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조절을 해주면 요 전자가 골고루 다 모든 걸 전파를 수신하겠지만 요 회로 안에서 89.1MHz에 해당되는 진동수의 전류값이 최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그 전류가 최대니까 그 소리가 주로 크게 들리겠죠. 다시 말하면 89.1MHz로 터가를 틀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파수가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들리긴 들려. 근데 상대적으로 세기가 약해지니까 다른 주파수는 안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주파수를 들어와서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수신합니다. 주파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 뭐 전자기파죠. 수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할 때고요. 수신하는 거고요. 그럼 아래쪽에는 평가하기 한번 봅시다. 교류회로에서의 공명진동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라고 얘기한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회로에서의 코일의 값 그리고 또 축전기에 해당되는 값 구체적으로 뭐 코일의 가문수라든지 아니면 안에다 무엇을 집어넣는지 이런 것들 축전 물질을 어떤 건지 편입 면적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안테나는 전파 수신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라고 얘기하냐면
외부에 있던 전자기파를 요 전파가 안테나 안에 있는 전자들이 수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테나에 있는 자유전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테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돼? 도체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요 파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뭐 여러 가지 와이파이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라디오파도 있고 TV 수신파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파가 있으니까 파에 파장이 있겠죠. 그래서 안테나의 경우는 특정한 전파를 잘 수신하게끔 도체로도 돼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안테나의 길이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되고요.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정보통신 기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얘기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